이 시간에는 백두산과 삼일신고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삼일신고는 이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약 6천년 전 신시 개천시대의 배달국에서 환웅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환단곡에 이런 말이 있죠. 환웅께서 삼일신고를 크게 깨우치고 삼일신고를 그 말씀을 국민에게 가르쳐서 천손민족을 만들었다는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 삼일신고가 우리한테 이렇게 전해 내려온 경로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두산에서 내려온 경로, 두 번째는 한단고기를 통해서 내려온 경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백두산에서 내려온 경로는 1904년도에 백두산에 있는 삼일신고를 발견했습니다. 백봉이라는 분이 발견했는데, 이분이 1년간 거기서 공부하고 1905년도에 그 삼일신고 발해 석실본하고 신사기본 이 두 책을 서울로 보내주어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환단고기라는 경로를 통해서 넣은 것은 1911년도 과거에 있었던 태백일서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태백일서 책에다가 4권을 더 얹어서 5권을 재편집을 했습니다. 1911년도에 개연수라는 분이 이렇게 편집을 했죠. 이것이 유립 씨를 거쳐서 유립 선생을 통해서 그 삼일신고를 환단고를 갖고 있다가 1985년도에 삼일신고가 출간이 되면서 이 책 속에서 저희가 삼일신고를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경로 가운데서 첫 번째, 백두산에서 내려온 삼일신고, 이게 발해 석실본인데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백두산에 있던 그 삼일신고는 그 이전에 어디에서 있었느냐? 그 책 앞에 보면은 이 서문에 대하발이라는 분이 이 서문을 썼는데, 이 책 서문 속에 고구려 땅에서 이 대하발이 삼일신고를 찾아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일신고를 가지고 발해해서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서문을 대하발 선생이 쓰시고, 그 뒤에는 대조영 발해를 건국하신 태조가 이 삼일신고를 보고 예찬한 시를 2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들어있고요. 그 당시 문적원감, 지금 말하면 교육부 장관이죠. 이 대학자, 임하상 대학자가 삼일신고를 주의를 해가지고 거기다 또 첨부했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극제사가 삼일신고 읽는 법을 거기다 첨부했고, 그 다음에 대조영의 손자되는 문왕이 봉장기를 거기다 첨부해서 삼일신고 책을 만들어 가지고 백두산에 봉장 거기다 저장을 해놨어요. 이것이 발해 석실본입니다. 그걸 계산해 보니까 이 문왕이 저장했을 때가 739년이었습니다. 백두산에 봉장한 것이 대흥 15년에 했으니까 이걸 서기로 계산하면 739년. 이 739년에 봉장된 삼일신고가 발해 책들이 1904년도 3월 5일 날 백두산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 백봉이라는 분은 백두산에서 10년 동안 우리나라 구국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1904년도는 우리나라가 참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머무렀던 시절이었어요. 서구의 열강들이 세계를 다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계 곳곳에 다 갔을 때 우리 극동에도 왔죠. 그래서 영국 군함이 들어오고, 대한민국에 조선이 그 당시에 프랑스 군함이 들어오고, 미국 군함이 들어오고, 소련, 러시아 군함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본과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다보고 서로 먹으려고, 그렇게 어느 열강에 우리나라가 정말 먹힐지 모르는 백두간두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 나라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정치는 정치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소용돌이치는 이런 판국에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나라 살 길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를 놓고 10년 전부터 기도하신 분이 바로 백봉이라는 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도인이 1904년도에 하늘 계시를 받고 가보니까 바로 발에 석실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이끼에 푹 서북에 덮여있는데 그 이끼를 걷어내니까 넓적한 돌들이 있고, 돌을 드러내니까 거기에 창고가 있고 그 속에 책들이 들어있어요. 열어보니까 발해국에서 봉장해놓은 발해국 책들이었습니다. 이 책들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1904년도 발견했기 때문에 739년에 봉장한 뒤로 1165년 동안 백두산에서 보관되어 있었던 책이죠. 1165년, 말이 1165년이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100년이면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이 귀중한 정말 책들이 1000년이 넘도록 하나도 흐트림이 없이 보관이 잘 되어서 재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백두산에서 이 1년 동안 책을 보니까, 백봉이라는 분이 보니까 우리 민족 정신이 다 들어있는, 민족 사상이 다 거기서 응집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의 그 내용을 이웃에 옆에 아는 사람들 전하다 보니까 13명이 백봉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 민족 정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월 3일 날, 1904년 10월 3일 날 이 3명이 백봉 선생을 중심삼고 뭉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포명 본교 대제서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하자 하고 그렇게 선포한 글이 바로 대제서가 바로 포명 본교 대제서입니다. 백봉 선생을 중심삼고 13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1905년 10월 3일 날 다시 그들이 모였을 때 33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심계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 33명이 더 일을 누기 위해서 정말 전국 우리나라 팔도 각지에 흩어서 각 도마다 책임을 지고, 또 일본 나라 책임진 사람, 몽고 책임진 사람, 중국 책임진 사람, 러시아 다 담당을 나눠가지고 이 33명이 뭉쳤어요. 그 중에 백전이라는 수제자였습니다. 가장 이 33명 가운데 나이가 많은 분이었는데, 이 분을 통해서 이제 1905년도 12월 30일 날 이 발해국에서 있었던 그 책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하는 삼일신고하고, 발해국에서 만든 삼일신고 책하고 신사기라는 책 2권을 이 백전 도인이 보자기다 싸가지고서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애국지사 나인영 씨한테 전달해 줍니다. 당신이 애국자로서의 이 나라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구국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면서 선물로 이 책을 2권을 주고 갔어요. 그리고 나인영 씨는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구국을, 나라를 정말 살리겠느냐, 그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이분은 그 다음에 1905년도에 을사조약이 맺어졌는데, 이때 우리나라에 매국노 5명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매국노 5명을 암살하려고 암살단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나인영 씨, 정운모 씨, 이기 선생 이런 분들이 몇이 뭉쳐가지고 척살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사전에 발각이 돼가지고 전부 붙잡혀서 감옥을 가고 유배를 생활을 했습니다. 이 나인영 씨도 유배 생활을 했다가 고종 황제가 나중에 석방을 시켜줘가지고 다시 나와서 다시 또 구국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1908년도 11월 달에 일본에 다시 또 민간 외교를 펼치겠다고 나갔습니다. 정은모 씨하고 둘이 나갔죠. 일본 동경에서 외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본 담당하는 33명 가운데 1명인 이 백두산 도인 가운데 불백이라는 도인이 이
나인영이를 찾아옵니다. 이 바쁜 때 왜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느냐. 이 나라를 살려면 빨리 여기서 이런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빨리 고국에 가서 포명본교 대지서라는 이 책을 주면서 구국운동을 하라. 우리 그것은 민족을 깨우치는 일이다. 우리 민족을 정신을 깨우쳐야 이 나라를 찾을 수 있지, 민족을 깨우치지 못하면 찾을 길이 없다. 이런 얘기를 밤새도록 듣고 나인영 선생과 정우모 선생은 그 날이 새자마자 일본을 떠나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서울까지 오고 보니까 1월 15일이 됐어요. 그래서 15일 날 13명이 서울 중구에서 뭉쳐가지고 이 나라를 찾겠다고 이들이 포명 본교 대조서 그걸 중심 삼고 3일 신고를 경전으로 삼아서 대종교라는 종교를 창설을 합니다. 서울에서. 이 대종교가 그 다음에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나라가 주권을 일본한테 뺏겨서 망국이 되죠. 그 대한제국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요. 그래서 1912년도에 이들은 만주로 이 나라가 이제 박해가 심하니까 탄압을 하니까 만주로 이사를 해가지고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산리 전투, 이범석 장군이 주도되었던 청산리 전투 100%가 다 대종교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뭉쳐가지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1918년 11월 달에는 그 당시 대종교의 교주 김규현 씨를 앞장 세워서 조소왕 씨가 만들어가지고 했던 대한독립선언서를 써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지도자와 전국 각 나라 세계에다가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발단이 돼서 1919년 3월 1일 날 우리나라 전국 항토에서 기미 독립 만세를 부르짖었죠. 우리나라 3.1운동이 바로 그것이죠. 천도교, 기독교, 불교 이 3개 종단이 뭉쳐서 주도해가지고 항일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 만세를 부리면서 독립국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독립정부가 있어야죠. 우리 백성이 있죠. 땅이 있죠. 그러면 정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를 세우려면. 근데 주권을 뺏겼어요. 그래서 주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망명정부를 만듭니다. 임시정부를 만들었죠. 그 중에 6개가 우리나라 주변에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4월 13일 날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러시아의 연해주의 우리 전국민 의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서울 한성 공화국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6군데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다가 그해 9월 달에 가서 이 6개가 다 통합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계속 펼치다가 1945년도 일본인 패망을 하고 우리는 1948년도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을 하고 그 헌법에 의해 가지고서 총선거를 해서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부로 수립을 하죠. 이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어디서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1919년도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생깁니다. 어디에서요? 이게 중국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대종교 서도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이게 대종교 서도본사 사무실에 있는 이동영 선생, 김교식 선생이 주동이 돼가지고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의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선출해가지고 임시정부를 세웠고 그 사무실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무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종교 서도본사에서 그걸 만들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곧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 시작을 보면은
백두산에서 있던 이 3일 신고가 서울로 내려왔어요. 백봉이라는 분이 이 3일 신고를 발견해 가지고 서울로 보내주어서 그것이 경쟁이 되어 가지고 대종기가 됐고, 대종기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구국운동을 펼쳐 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어 있죠. 이게 대한민국은 사실상 그 단초가 백두산에서 있었던 3일 신고, 백두산에서 지금 출발을 해가지고 그 3일 신고가 서울을 내려오고 우리 민족이 확산돼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백봉이라는 분이 어떻게 구국을 해야 되는가 하고 10년 동안 몸부림친 것이 3일 신고를 만났고, 백두산의 3일 신고를 만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만들고 정부를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3일 신고 발해 석실본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3일 신고 문화원 또는 3.1문화 협동조합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발단이 1909년도 8월 달에, 저는 대종교 교인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 대종교를 물어물어 찾아가가지고 올라가서 보니까 지금 홍제동에 지금도 있어요. 그 대종교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여름에 8월 달에 참 저도 참 신기한 체험을 합니다. 정말 그 가서 공부를 이렇게 알고 보니까 백봉이라는 분이 참 이런 일을 하셨는데 백봉 선생님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백봉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이분 저분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는 분이 없었어요. 지금 대종교에서는 백봉이라는 분을 잘 거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 싶었죠. 그래 마음이 동화됐는지 참 백봉 이 선생님과 제가 영적으로 어떤 연결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분이 그래요. 이 3일 신고는 괴화경으로서 우리 민족을 가리키는 괴화경이잖아요. 사람을 하늘 사람 만드는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왜 많은 책 중에서 이 3일 신고를 백두산에서 서울로 보냈겠느냐,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었겠느냐. 3일 신고는 교화경이니까 우리 민족을 가리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데 3일 신고를 이 민족에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 책을 줄 당시 1905년도는 그때 나라가 어지러워서 또 곧 일본의 망국이 돼가지고 가르칠 수 없는 환경이었다면, 지금 2009년도는 환경적으로 누가 못 가르치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근데 안 가르치냐 이게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3일 신고를 잘 몰랐었습니다. 제목만 알 뿐이지 내용도 몰랐는데, 제가 그럼 한번 가르쳐 볼까요? 이렇게 속에 마음으로 의중을 드러내니까 그분이 대답을 했는지 아닌지 그것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묘한 그런 책, 왜 백두산에서 서울로 3일 신고를 보냈겠느냐, 왜 지금 안 가르치느냐, 시대가 좋은데, 이런 얘기에 저 나름대로 정말 생각을 했던 것을 이렇게 무언의 대화로 주고받았는데, 그 뒤로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생각도 안 한 이 3일 신고를 이제 알게 깨닫게 되고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 뒤로 좀 보면은 2011년도에 제가 우리 국장님 양이분이 앉아 계시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5,000부를 이렇게 무료 배부 나눠주는 그런 일을 그 일로 인해서 김옥순 선생을 만나게 되었고, 이 김옥순 선생을 통해서 박중구
대표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박정구 대표를 통해 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우리 민족운동하면서 천부경을 아나 모릅니다. 혹시 최유청 선생의 얘기를 들었나?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이 최유청 선생이 천부경 정말 연구하신 참 선생님으로서 천부경 공부는 이 최유청 선생을 반드시 알아야 천부경 공부한 사람이고 천부경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최유청 선생님 얘기를 해요. 저는 박정규 대표를 통해서 최유청 선생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뒤로 최유청 선생님의 집 천안에 가가지고 그분의 남겨놓은 책들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천부경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보니까 삼중구조라는 걸 알게 됐고, 이 삼중구조의 눈으로 삼일신고를 쭉 열어보니까 그냥 삼일신고가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그냥 이해가 됐어요. 저는 삼일신고를 누구한테 공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 알고 싶었지만 정말 저를 깨우쳐줄 만큼 확연하게 마음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삼일신고에 관심도 없었고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냥 스스로 삼일신고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천부경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알게 되어서 1912년도 5월 달에 서울 연남동에 올라가서 제가 몇 사람 이렇게 만나는 대로 삼일신고 강의를 좀 했어요. 근데 김상표라는 분이 저보고 박사님 삼일신고 강의를 하려면 책부터 써야지요. 책도 없이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그래서 또 책도 또 써야 되는 걸 또 알고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12년도 12월 달에 책을 쓰기 위해서 서울에서 보따리에다 싸들고 익산으로 왔어요. 그 익산에서 2년 동안 몸부림을 쳐가지고 저 책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때 참 첫 책인데도 2014년도 9월 달에 이 책을 써가지고 출간을 했습니다. 그게 삼일신고 말씀이에요. 삼일신고 말씀이라는 책, 지금 대한민국 서점에 가보면은 삼일신고에 대한 해설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일신고고 최동환 선생님이 쓰신 책이고 또 하나의 책은 삼일신고 말씀이라고 제가 쓴 책이에요. 이 두 책이 삼일신고를 지금 해설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 삼일신고를 이렇게 좀 생각도 못한 책을 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늘의 참 협조함으로 이게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너무나 생소하고 어떻게 전달할 길이 없어서 이걸 좀 쉽게 전달하고 싶어서 한 6개월 노력해서 뿌사랑 차전에 또 책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 두 책을 출간한 다음에 다시 이 책 두 권을 들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삼일신고 강의를 서울에 올라서 해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에 가서 삼일신고 문화원도 창립했고 프레스센터에 가서 삼일신고 공개 강연도 하고 나중에는 서울시 의원회관에 가서 학술 세미나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강의를 하고 했어요. 그 결과 삼일신고에 대해서는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말 말씀을 해 줄 수 있을 만큼 다양하게 좀 이제 알게는 됐는데 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 8월 달에 백봉 신사님하고 백봉 도인 선생님하고 나눴던 그 영교 그런 마음 속에 민족의 강의를 민족을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서울에서 강의해봐도 민족에게 강의할 만큼 교육할 만큼 그런 실력이 안 됐어요. 능력도 없고 어떤 재력도 없고 어떤 그런 지위도 없고 그런 여건도 안 맞고 어떤 조직력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세월이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유튜브가 나와 가지고 이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삼일신고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 우리 국민이 보고 싶은 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5천만 우리 국민한테 저는 이렇게 전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국 8천만, 해외 동포에까지도 보고 싶으면 인터넷에 검색해서 3.1신고 문화원 검색하면 이 화면이 쫙 차목체별로 다 나올 거예요. 한번 3.1신고에 대해서 민족정신으로, 민족정신 회복운동으로 아마 이렇게 부활해 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유튜브 작전까지 펼쳤습니다. 이 3.1신고가 가지는 저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왜 이 시대에, 왜 이때에 3.1신고가 또 필요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9년도 1910년도 우리나라가 망국이 되기 전으로 해서 3.1신고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3.1신고를 경전을 해서 주축을 해가지고 뭉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고 그분들에 의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다시 이 시대에 또 왜 3.1신고냐?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의 유산으로 역사와 전통이 있잖아요. 이 3.1신고는 우리 민족의 6,00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빛나는 역사와 전통, 지금 3.1신고 제1강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3.1신고야말로 우리 국주님의 정신입니다. 국주님은, 단재 왕검님은 우리 건국의 목적을 홍익인간 제사회로 세웠습니다. 홍익인간 제사회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하는 내용에서 바로 3.1신고의 정신이 우리 국주님의 건국정신이에요. 제 10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원법행후 그 3.1신고 글자 속에 바로 우리 국조님이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이 거기에 써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체가 건국정신이었어요. 세 번째로 3.1신고는 백두산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백두산에서 1165년 동안 하나도 변함없이 정말 백두산의 정기를 감축하고 거기 다 응집시켜가지고서 다시 이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백두산은 우리나라의 영산입니다. 정말 우리 백성이면 누구나 다 한 번쯤 올라가고 싶고 그 천지를 보고 거기서 정말 하늘을 쳐다보면서 정말 호연지기를 한번 외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인데, 이 백두산의 기운, 연결이 돼 있고 백두산과 맥락이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을 내놓으라면 저는 단연코 이 3.1신고를 내놓고 싶습니다. 거기서 1000년이 넘도록 있다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남에 와 있잖아요. 우리 이남에서 이 3.1신고를 가지고 연구하고 강의를 하고 교육하고 공부를 하고, 이 내용은 백두산의 기운까지 지금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3.1신고를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단초예요. 우리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인데 이 나라가 만들어진 동기가 그 첫 출발이 사실 백두산의 기운이고 그 3.1신고, 백두산에 있던 3.1신고가 시작이 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곧 이제 머지않아 남북통일이 될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는 남북통일이 되는데 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하나 되는 것, 문화적으로 체육적으로 하는 건 쉽죠. 가장 문제되는 궁극적으로 이데올로기가 다르다. 거기는 공산주의 정신이 있고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해야 할지 지금 아직 수수께끼예요. 연구 과제입니다. 여기에 민족정신이 일어서서, 민족정신은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북한도 한민족, 남한도 한민족. 한민족이 한민족 정신을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 일본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9,000년, 6,000년 유산이었던 천북경과 3.1신고잖아요. 이 천북경 3.1신고의 정신은 한민족 정신으로서 남한 우리 민족에도 민족 정신이고 북한에도 민족 정신이에요. 이 정신이 금후에 남북 통일의 민족 사상으로서
가장 큰 자리매김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백두산의 기운이잖아요. 우리 국조님의 정신이잖아요. 우리 민족의 역사의 전통이잖아요. 이런 점에서 이 3.1 신고를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외치게 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때에 맞춰서 제가 예언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루돌프 슈나이더는 독일 사람입니다. 영성가였어요. 메시지를 받는 분이었죠. 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새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나는 법이다. 그 민족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탁월한 영성을 지녔으나 유세의 침략과 내부의 북정으로 끊임없이 억압당해온 과정에서 삶과 세계에 대한 생득적인 꿈과 이상을 내상처럼 안으로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민족하고 딱 맞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제가 혹시 아전인식적으로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이 꼭 이런 외세의 침략이나 내부의 정치인들이 하는 것 보면은 꼭 딱 이런 모습이에요. 성배민족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 시대의 전환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나, 성배민족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좀 생소합니다. 그때보다 더 근원적인 전환기인 현대에는 그 민족이 극동에 와 있다. 그 이상은 나도 모른다.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이분이 애언을 해놨어요. 이 성배민족은 이 기독교 계통에서는 성배민족은 엄청나게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무섭기도 하고 소중한 물건이기도 해요. 신기한 일들 많이 벌리고 있죠. 성배라는 잔이 그렸습니다. 이 장반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살고 있는 문제가, 그런 참 특별한 거룩한 그런 잔을 말하는 건데, 그런 특별한 민족이 있다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늘 선미적으로 중요한 그런 특별한 민족이 이 시대에는 극동에 와 있다 이거. 그래서 그 민족을 찾아서 돕고 경배하고 이 슈타이너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슈타이너의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이분의 제자가 바로 일본의 다카하시 이화오라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서 이제 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한국사와 동학운동사를 읽어봤어요. 읽어보는 도중에 큰 전율과 함께 자기의 스승 슈타이너가 말한 성배민족이 한민족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한민족이 바로,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지금 더 큰 이 시대에 있어서의 한민족이 바로 이 전환기에서 새로운 민족으로, 정말 특별한 민족으로 일을 해야 할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게요. 이 얘기를 가장 받아들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시인 김지아 선생입니다. 그래서 김지아 선생님이 이 이야기에 준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어디에서 성배민족에 부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 요새 나와가지고 세계로 퍼지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원불교, 통일교, 신천지, 어머니교, 마음수린원, 국학원, 이런 것들이 막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우죽수 좀 나오더니 막 외국으로 퍼져서 지부를 100개 막 120개 이렇게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힘이 없고 별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이 민족이 탁월하게 지금 이 민족이 시작해서 이 민족 사상을 가지고 우리 민족 정신을 가지고 지금 외국에다가 지부를 만들면서 막 전파해가는 일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런 내용 속에 머지않아 이제 다 정말 하나로 모아지면서 하늘이 딱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앞으로 미래의 희망을 이끌 수 있는 일이 도래될 것으로 알고, 저는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지금 주인공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다 주인공들이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역사를 보면서 또 우리 민족 정신으로서 삼일신고를 재다시 부각을 시키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두산에서 내려온 삼일신고가 이렇게 과거에 큰 힘을 잃었고 지금도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큰 힘을 이뤄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와 우리 백성에게 또 인류에게까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